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를 받은 성 빈센트 병원 안과에서 신경안과 분과를 맡고 있는 정연웅이라고 합니다. 우선 앞선 교수님들의 이제 명 강의를 경청하시느라 집중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회 보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맡은 약 10분간의 경험 발표는 강연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많은 교수님 또는 선생님들처럼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이것을 연구에 접목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저도 이제 초심자의 입장으로서 이걸 발을 들여놓았을 때 느꼈던 여러 가지 이제 허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앞에서 긴 내용으로 머리가 복잡해지신 청중분들께 잠시나마 쉬어가는 페이지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약 3년 전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돼서 이제 점점 발을 들여놓게 됐고, 현재는 이제 박사과정을 의학이 아니라 의료정보학 쪽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년 전 당시에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저도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고 이제 선생님들처럼 하루하루 이제 환자 진료 보고 수술 보고 논문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동기 교수님이 인공지능 관련돼서 혹시 뭐 좀 해보려고 하지 않냐고 이제 제안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궁금했는데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일 먼저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원하는 정보를 빅데이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지리문에 대한 문법, SQL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리들을 가공해서 분석 전처리를 쉽게 할 수 있게 파이썬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세 개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세 개나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더니, 그중에서 SQL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두 개 하는 거랑 똑같다고 하면서 이제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기초적인 코딩 작업을 그 교수님과 함께 이제 둘이서 스터디를 하면서 독학을 해서 이제 R하고 파이썬하고 SQL까지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해서 기초적인 거는 다 완료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스터디를 한 거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다 보니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 보면은 1년에 4번씩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시험을 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격증을 좀 이제 검증을 받는 의미로서 자격증을 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초를 일단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뭔가 분석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공부해 놓은 거는 이게 이제 기초일 뿐이지,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든 의료 영상 분석을 하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응용 분야로 또 새로운 문법들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허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나는 혹시 시간이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문법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방대해서 하나를 하면 또 다른 것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알고 나면 그 다음 것도 알아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큰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쪽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그분들께 이걸 맡기든지 한다 하더라도 대화에서 서로 문맥이 끊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의 전문가분은 분야가 다르니까 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의도한 결과는 이거였는데 다른 결과를 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의료정보학 과정을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어 이제 제가 의료 쪽은 그래도 좀 아는 부분이니까 이런 IT적인 측면에 있어서 혹시라도 조금 더 알게 되면은 이 부분을 서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부분의 허들은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건 쉽지는 않으니까 다들 이제 바쁘시잖아요. 병원에 계시면 수술하고 진료 보시는 것만 해도 바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일단은 한 분을 같이 이제 코업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부분의 시간적인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 부분을 해결이 되면 일단 어떤 모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모델 자체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데이터가 정형화되게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공의 때나 그다음에 임상 강사 때 막 이제 교수님들 자료 정리하면서 막 밤새워가면서 차트 보고 막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리를 다 해서 데이터를 정말로 피땀 흘려서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모델에 적용시켜 놨을 때 서로 형식이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서 했는데 막 짜증나고 화나고 절망하기도 하고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를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모델에서 원하는 형식대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저도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조차도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그쪽 해당되는 전문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의사의 입장에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실력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허들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면 데이터를 만들 때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할 거니까 저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뭐 차트 보고 정리하고 영상 데이터 중에서 몇 개 뽑아갖고 이거 가지고 정리하고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빅데이터에서는 영상이든 뭐 다른 것이든 1000개의 데이터 가지고서는 사실 빅데이터라고도 하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1000개의 데이터만으로 해도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차트 정리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데이터 자체를 준비하고 하는 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앞에 교수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몇 개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들을 설정을 하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화를 또 시켜가지고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또 컴퓨터 자체가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만 해주면 되니까 데이터도 뭐 100개 또는 200개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그 100개나 200개를 해결하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은 오롯이 임상의사의 역할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대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아는 부분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건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영상의학 데이터라고 하면 라벨링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라벨링을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이 라벨링을 하는데 개인이 육안으로 수작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제가 우선 CT 하나를 가지고 정상 구조물을 해결해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한 CT당 해결을 하려고 해도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굉장히 많이 걸리죠.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반복 작업이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구조물들의 경계가 명확하게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안과라서 뭐 폐나 간같이 큰 기관들은 뭐 좀 난이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안과 같은 경우에는 눈알만 따져도 눈알 길이만 25mm 이내가 보통 정상이거든요. 그럼 2.5cm 이내의 구조물들을 가지고 다 마킹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마킹 자체가 쉽지도 않고 경계 부분을 마킹한다고 그랬을 때 수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더 잘하는 거는 이 부분이 맞으니까 기계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 그다음에 해상도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작은 거를 키워놓게 되면 해상도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블러 처리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마킹 툴들을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마음에 드는 마킹 툴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던 중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메디라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이랩스에서 하시는 거, 그래서 컨택을 해갖고 이제 작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아이디어 중에, 그러니까 그 어떤 경계 부분을 슈퍼픽셀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명확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크기의 영상들을 키워서 확대를 시켜줬을 때 그게 영상이 블러 처리가 되지 않고 경계가 그래도 그럭저럭 잘 잡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트 상으로도 나와 있어서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라고 해서 저희 쪽 팀에서 먼저 메디라벨 관련된 제이랩스 회사에 연락을 드려서고, 지금은 이제 그 툴을 베타 테스트 형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안화 쪽, 즉 오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사용가인 저희들 임상가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임상의사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CT, MRI 같은 의료 영상을 분석할 때 필연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레이블링 작업에는 이게 수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다음 단계인 전처리, 분석도 명확하게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래서 노이즈가 적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미세하게 구조물 경계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레이블링 툴이 있지만 다음 세션에서 소개하는 메디라벨 프로그램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